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써니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싱가포르 교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이하게 도슨트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이 어색하면 어쩔 거야. 네, 우선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디 소속에 있고 몇 년간 하셨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문명박물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시작한 지 한 15년 되고요. 바로 그 다음 해에 페라나칸 박물관에서 도슨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도슨트 활동을 하고 있는 제미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타일러 프린트 인스티튜트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앤 갤러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저는 한 5년 차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문명박물관과 싱가포르 아트뮤지엄에서 활동하고 있는 팽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저도 10여 년간 싱가포르 아트뮤지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슨트 박선입니다. 네, 저는 아시아문명박물관 거기 10년 차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하고요. 저도 아시아문명박물관에서 현재 만 5년 동안 그 도슨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소속을 밝혀주셨는데 저희와 같이 도슨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알 텐데 그 각 뮤지엄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페라나칸 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페라나칸 박물관은 지금 현재 알메니아 스트리트라고 바로 SMU 그 로스쿨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게 처음 지어질 때는 원래는 인도네시안계 페라나칸의 도네이션에 의해서 학교, 스쿨로 지어졌던 건데 2008년도에 이제 페라나칸 박물관으로 대탄생된 거고요. 이 페라나칸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페라나칸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말레이어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토박이 아니면 영어로 얘기하면 로컬리 본이라서 그 지역에서 태어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페라나캄이라는 커뮤니티는 동남아시아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인도나 아니면 중국이나 그 외 다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콜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정착을 해서 그 다음 세대 그 후손들이 이루어낸 하나의 문화이고 대체로 페라나칸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중국계 페라나칸을 주로 얘기하고요. 중국계 페라나칸을 특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바바, 남자는 바바, 여자는 노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라나칸 문화하면 보통 이제 바바와 노녀 문화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쉽게도 지금은 한 몇 년 동안 계속 페라나칸 박물관이 그런 레노베이션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관람이 안 되고 있고요. 조만간 다시 오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STPI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은요 2002년도에 싱가포르 정부와 케네스 타일러라고 20세기 미국 판화계 거장이 합작으로 만든 갤러리와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저희 갤러리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를 초대하여 저희 레지던스를 제공하면서 저희 워크숍 팀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아트 작품을 만들고 또 전시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에 세워졌는데 약 20여 년 동안에 100명이 넘는 아티스트를 초대하여서 판화와 종이를 매개체로 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또 판매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동남아시아 현대 미술에 굉장히 최첨단을 걷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잠깐만 이렇게 지금 소개하기 전에 그 전에 그 도슨트라는 사실은 직업은 아니고 자원봉사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슨트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예. 관람자들이 전시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설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흥미를 일으켜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도슨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관람을 보는 것보다 나이나 그런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게 전시를 새롭게 해석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또 다른 도슨트에 대한 뷰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근데 도슨트를 어떤 사람들은 직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싱가포르에서는 사실 저희가 자원봉사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혹시 도슨트가 직업인가요? 그 직업의 정의를 네.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네네. 그게 직업이 안 되지만 직업이라는 것을 자신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면 도슨트도 직업이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도슨트에 대해서 약간 좀 알아봤고, 그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한번 어떤 건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을 두 번째 도슨트 코스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이 동남아시아의 허브기도 하고 이제 물류 산업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적 호황을 맞고 그리고 이제 미술 쪽으로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동남아시아라는 어떤 싱가포르의 지리적 장점을 이용해서 현대 미술을 대표성을 가지고 소개하는 장소의 역할을 해왔었어요. 동남아시아의 미술을 소개하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판화를 이용한 매개보다는 되게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시각물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동남아시아의 현대미술을 보여주고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시아 문명박물관에 소속돼 있는 이은하 선생님 네네. 한 번만. 제가 현재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문명박물관은요, 박물관 이름에도 그대로 들어있듯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명들의 포커스에서 유물들은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중국 유물이 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남아 고대의 유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유물들을 보실 수 있고, 총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컨셉이 트레이드예요. 그래서 주요 이제 무역품들, 특히 이제 도자기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2층은 컨셉이 종교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4대 그 종교들에 관련된 유물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문명들의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런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교민들이 어떻게 알고 어떤 경로로 알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도슨트를 아시아 문명박물관에 도슨트를 맡았던 해가 2012년쯤 경이었는데 야심차게 먼저 계셨던 미라 선배나 또 다른 두 분과 함께 이제 한국어 투어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카톡도 없었고 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었거든요. 그래도 나 좀 최선을 다했지만 막상 투어를 하는 당일날 관객이 제로 분이 오셨어요. 제로. 예. 근데 한 명도 오시지 않는 그 나날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수단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당시에 한국촌을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식을 지나서 시대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또 이메일, 중간에 이메일 방식, 그러다가 카카오톡과 또 오픈 채팅방, 그리고 다양한 전문 싱가포르를 포커스로 하는 많은 카페들, 엄마들이 많이 계시는 곳, 그쪽을 통해서 저희의 스케줄을 정리를 해서 공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시아 문명박물관과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이 공동으로 광고를 조인을 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내셔널 뮤지엄에 계신 도슨트, 한국 도슨트 분들도 합류를 하시게 되면서 좀 더 많은 뮤지엄의 일정을 한 페이지 안에서 녹여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꾸준히 운영되어 왔었죠. 그런 덕분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일정을 다 메모해 놓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슨트들의 역사를 나름 짧게 흩어주셔가지고 너무 네 괜찮아요. 그러면 그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뮤지엄이나 이렇게 각자의 그 뮤지엄에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관객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계셨는지 혹시 인상 깊었던 분 혹시 있었을까? 저는 제가 STPI 도슨트로 한국 도슨트로 활동을 하면서 그 전에 활동하셨던 분이 안 계셔서 제가 한국어 투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되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딸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분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 한국어 투어를 했었을 때는 30명 넘게 한국 분들이 와주셨거든요. 저희 그거는 STPI 역사상 투어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원 제한이 있지 않아요? 인원 제한이 있는데. 예, 그래서 갤러리 측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저희는 또 지하에 워크숍을 다 같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실제 아티스트 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공간이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내려가시면 안 되는 곳이어서 갤러리 측에서 너무 놀라서 다른 인원을 막 충원해서 그 그룹을 반으로 나눠서 15명씩 뭐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이게 한국어 투어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면은 예약을 받아야 되니 많이 뭐 하여튼 한참 그랬던 게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아, 네. 그렇게 많이 오면 진짜 한자 하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많이 안 오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10명에서 15명 정도 관객들이 오고 있죠. 네. 저는 1월 달이었는데 네. 그때 한국의 연휴 기간이었어요. 네. 1월 초였나 그랬는데 39명 혼자 하셨어요? 혼자 했던 적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아, 근데 그게 아시아 문화박물관에서 괜찮았어요? 인원 제한은 없으니까 그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 전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또 다 아시고서 네.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아무도 안 오시던 시절이 있었는데 몰라서 못 오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막 챙겨서 스케줄링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저희도 매번 깜짝 놀랍니다. 네. 그래서 1월 주로 이제 한국의 방학철인 겨울방학 1월, 그다음에 여름방학 8월 그 시기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올 거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어떤 때는 저희 2팀 준비하고 막 이랬었어요. 네. 초반에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어 투어 할 때 네. 인도 분이 오시고 또 승려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 앞에서 인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떡해. 그분들 앞에서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들 되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봉사 활동이다 보니까 다들 너그러우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신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스토리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오히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뭐 굉장한 박사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라기보다는 저희도 이렇게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그럽게 봐주셨고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또 즐거워하셔서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그런 경험도 있네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당시 이제 영어 투어 할 당시였는데 되게 굉장히 점잖은 젠틀한 말레이 신사분이 오셨어요. 몇몇 분과 함께. 그때 막 이제 열심히 나름 설명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게 아시아 문명박물관에 보면 그 말레이 동남아시아 유물 중에 크리스라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칼이에요. 동남아시아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분신처럼 여기는 칼이고 결혼할 때 자기 대신에 칼을 보내도 될 만큼 그 정도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칼을 설명하는 와중에 그러다가 그 중한 신사분 옆에 계시던 아마 인솔 하시거나 가이드 하시는 분께서 마침 이분이 말레이시아 대학에서 문화 관련한 교수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순간 되게 당황했지만 또 그분이 되게 젠틀하게 괜찮다고 외국인으로서 우리의 유물을 소개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저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활동들을 통해서 물론 저희가 배우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양한 유형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너그럽고 좋게 봐주시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되게 보람차더라고요. 물론 설명 자체도 보람이 있지만 저는 사실 아찔한 경험이 있거든요. 초반에 영어 투어를 하는데 사실 한국어 투어를 하면 모국어를 하니까 알다시피 좀 그래도 편안하잖아요. 현대 쓰는 말도 하면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한국인만이 느끼는 어떤 커먼 센스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영어 투어를 하는데 그 부족한 영어를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그 관객 중에서 한 명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걸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질문을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대답이라도 하겠는데 그래서 그때 그게 10년 전의 일인데 정말 지금까지도 아찔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 제가 시간 때문에 다른 작품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분의 질문을 이해를 못했던 거지.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사실 또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더라고. 영국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뭐 전문 용어를 섞어서 저한테 막 얘기하니까 정말 당황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분도 똑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자기는 미술 전공해서 이게 내가 준비한 것을 듣고 나서 이분은 이 정도 다 아시겠다 생각하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그 아찔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영어 투어를 할 때마다 부들부들 떨려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도슨트로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민들을 위한 어떤 봉사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보람될 때가 있는지. 보람이라고 하면 가장 우선순위는 여기서 살고 있는 교민들, 한국 교민들하고 싱가포르에 놀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국어로 투어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가 익숙하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말로 설명을 했을 때의 그런 어떤 느낌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영어로 했을 때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가장 고마워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왔는데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투어를 해드렸을 때 너무 고마워하시고, 또 여기 살고 계시는 교민들 입장에서는 박물관이라는 곳이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다른 분들도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다른 면에서 아마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할 수 너무 있는지. 뿌듯하죠. 네. 너무 뿌듯하죠. 사실은 이게 도슨트 활동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점심값이나 아니면 차비를 준다고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일체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 들여서 박물관 와서 봉사하는 시간이 보통 2-3시간씩 걸리는데 그런 거를 조차도 나한테는 굉장히 보람이 된다는 거죠. 나에게 보람이 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사람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어떤 하나의 그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커다란 보람이 되죠.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아마 저희가 여기서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게 아시아 문명 박물관에서 조선전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여기 지금 3분이나 여기 계시네요.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한번 그 은하 선생님은 네, 어떤 점이 가장 저도 그때 조선전체 얘기하셔도. 그때 네. 전시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 싱가포리언들이 박물관을 굉장히 많이 방문했었거든요. 워낙 싱가포리언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시고 특히 사극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봐요. 지금. 네, 그때 당시 뭐 대장금, 뭐 성균관 스캔들 뭐 이런 드라마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선 전시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많이들 박물관에 오셔서 또 보시고, 그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 도슨트 중에는 뭐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 한국 도슨트가 한국의 유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예, 그리고 관광객으로 오신 싱가포리언 분들도 너무 이게 신기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우리 한국 도슨트들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때 가장 뿌듯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로도 요즘에는 한국 분들이 해외 여행 가시면은 많이들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하신대요. 그러면서 특히 도슨트 투어를 많이 신청해서 들으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저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참여하실 수 있고, 잠깐 저희가 한 2년 정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투어가 잘 안 됐던 건 있는데요. 또 앞으로 저희가 또 열심히 홍보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이 그 도슨트 투어에 참여했었으면 하는 바람도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도슨트를 하면서 저희 싱가포르 아트뮤지엄 저도 같은 소속이잖아요. 근데 아트뮤지엄에서 공사를 너무 오래 하는 거야. 도대체 몇 년을 언제까지 공사만 하는 거야. 도슨트라고 말하기도 어떤 때는 좀 뭐할 때 그래서 활동을 너무 많이 못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가이드 자격증을 따서 밖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상업적으로 하는 그런 가이드도 물론 하긴 있지만 교민들을 위해서 우리 밖에서 뭐 하는 활동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슨트 활동회는 안 하고 제가 이제 따로 동호회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저도 느끼는 게 이 교민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서울에 살면서 남산 못 가본 사람 많듯이 여기 있으면서도 못 가보시고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알려주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럴 때 제일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도슨트로서 이렇게 저희부터도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저희도 좋고 저희도 보람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이렇게 도슨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활동을 저희가 이렇게 여차저차 이어왔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는 어쩌면 이 시점이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싱가포르라는 곳이 특성상 오래 체류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한 2, 3년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흐르는 물의 어떤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처음에 이 모임을 만들고 도슨트들을 이렇게 모이게 할 당시만 해도 저희는 금방 막 20명, 100명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싱가포르의 특성상 그거는 이제 꿈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금의 넘버를 지금 한 뮤지엄 토탈 한 10명 많이 줄었어요. 20 몇 명까지 갔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로 줄어 있는 상태고, 근데 이 넘버가 유지되게 하는 게 지속 가능한 숫자로 도슨트의 수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흘러가시더라도 한때 도슨트를 하시다가 가시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인데, 도슨트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가벼운 질문은 저희 카톡을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공식적이고 오피셜한 질문이나 상황들은 아래 나오는 주소로 네, 주소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Friends of the Museum이라는 약자로 FO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전공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전공을, 각자의 뮤지엄에 관련한 전공을 한 걸로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면 충분히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아시는 즐거움을 정말 갑절로 느끼실 거고, 내가 이것까지 알게 될 줄 몰랐어 이런 심정,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현재의 상식을 좀 더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은 상식을 넓히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봉사의 보람을 두 번째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즐거움이 가장 컸지만 그 이후의 단계에서 또 이렇게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서 저희는 이 활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봉사라고는 불리우지만 사실은 저희는 어떤 면에서 나 봉사해 라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냥 나눈다라는 생각, 나누는 즐거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동의하시는 걸로? 네. 그냥 나 봉사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고 싶어서 공부를 해보니 봉사라고 불리는 활동을 하게 됐고, 나누는 즐거움이 훨씬 커서 계속 지속하고 있는. 나이 제한 없고요. 그다음 성별 제한 없고. 근데 딱 하나는 이제 트레이닝은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 영어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뷰할 때 인터뷰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는 되게 간단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봉사 활동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걸로 하나로 됐는데, 지금은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인터뷰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 한두 달 하다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심도 있게 질문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렇다고. 언니 너무 어렵다고 하지 마요.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너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어려웠으나 어렵지 않았어요. 저도 어려웠으나. 영어라는 하나는 그 챌린지 되는 거 외에는 뭐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트레이닝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6개월. 되죠. 그냥 페라나카는 전에는 3개월이었어요. 왜냐면 페라나카 자체는 그 부티크 숍 같이 굉장히 3층짜리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다른 아시아 문명관이나 아니면은 내셔널 뮤지엄과 같이 큰 게 아니고 그 좀 리미티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3개월. 일주일에 3개월. 두세 번 교육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죠. 두세 그러니까, 번에 3-4시간? 보통 거의 종일이라고 보면 돼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리고 2번 정도는 이론 수업을 하는데, 1번 정도는 이제 실제 박물관을 돌면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이전에 했던 그 위에 선배 도슨트들이 주는 트레이닝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래서 보통 시간 아래는 일주일에 한 적어도 두세 번은 해야 된다고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배우는 즐거움이 꽤 커요. 배우는 즐거움은 큰데 즐거움과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 기억은.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내가 배워보겠다는 마음 하나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보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배워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강추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왜 도슨트가 됐는지 계기를 한번
한번 듣고 싶어요. 저의 경우는 사실 싱가포르에 딱 왔는데 영어는 항상 숙제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값싸게 퀄리티가 높게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이 코스더라고. 코스도 긴데 그 금액이 싸잖아요. 금액은 또 굉장히 저렴하고 사식으로 영어 실력을 어떻게 높일까. 근데 이제 강의나 이런 건 또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어렵기도 한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우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영어 실력이 딸려서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되게 어렵게 했어요. 오랫동안. 아니 그 과정은 제대로 했는데 시험 자체는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도슨트가 되기로 했던 계기는 영어 공부가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원래부터 미술 좋아하긴 했었지만 근데 하고 나서는 굉장히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민들과 나누는 기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물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우선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강추 저도 하고 있는데 저의 계기는 이랬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왜 도슨트가 됐는지. 저는 처음 여기 싱가포르에 이제 남편 직장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같이 따라왔는데 와서 저는 이제 원래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니는 걸 원래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여기 와서 싱가포르에 와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나 아시아 문명 박물관의 이제 도슨트 투어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투어를 했던 분이 독일 여성분이었는데 영어로 이제 투어를 하시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참여해서 듣게 됐는데 첫 번째 도슨트가 이제 설명했던 게 이제 지도를 놓고서 이 싱가포르에 부는 바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 바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내가 지금 이제 살게 된 곳, 뿌리 내리고 살게 된 곳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많이 궁금하고 또 그 전까지는 뭐 전혀 몰랐죠. 동남아시아 역사든 미술이든 전혀 관심도 없었고 몰랐는데 도슨트 트레이딩 과정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역사나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되게 좋았고요. 지금 현재도 가장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곳이 이제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의 미술, 뭐 문화,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흥미를 많이 갖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게 된 게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어쨌거나 이주민이잖아요. 예, 뭐 다른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동남아든 저희가 이제 많은 교포들이 해외 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뭐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짧은 또는 긴 기간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내가 살고 되는 그 지역의 뭐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서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자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싱가포르에 이런 도슨트들을 양성하고 교육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기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기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살게 된 이곳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 도슨트 트레이딩 과정을 적극 권장해 드려요. 네. 계기가 저도 똑같이 도슨트 투어를 한번 들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재밌어서 저는 교육만 받고 도슨트가 될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교육만 받으면 안 되냐. 나는 남들 앞에서 1시간을 이야기하는 건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일단 수업을 들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매주 2분짜리 톡을 시켜요. 이렇게 어떤 단어 우리들이 이렇게 그 단어가 익숙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3가지를 준비해서 2분씩 톡을 하고 그걸 매주 해요. 그리고 이제 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유물에 대해서 한 3가지를 택해서 15분 정도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한번 시험을 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4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12개의 그 유물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과정을 끝내고 나면 15분씩 해가지고 1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사실은 영어 하는 친구들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세컨 랭귀지라서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언어를 쓰는 자기네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영어를 하는 사람이나 우리나 이렇게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정을 끝내고 이렇게 도슨트 활동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도슨트를 활동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너무 잘하고 계셔. 아니 그거는 네, 맞아요. 여기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
저는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슨트라는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는 싱가포르 오기 훨씬 전에 첫째를 낳고 나서 약간 산후우울증 비슷하게 우울하다 어느 날 무조건 어딘가를 갔는데 그게 그 미술관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작품 현대미술을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제 뒤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뭔지 모르겠던 그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슬쩍 들으니까 지나가다 듣는데 귀동냥으로도 이 작품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역할을 설명하시는 분의 역할이 도슨트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 단어를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게다가 알고 보니 이것도 무료 자원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무소득으로 네, 그 자체가 너무나 멋져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나도 기회가 닿으면 이 도슨트라는 부분을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이제 서랍에 담아놨죠. 그러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한 7, 8년 뒤에 싱가포르에 왔는데 그때 이제 셋째를 데리고 첫째였던 경험이 이제 셋째를 데리고 왔을 때 그때도 또 싱가포르에만 갇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는 도와주는 분도 없었고 저 혼자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 집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서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핑 중에 이제 뮤지엄, 싱가포르에는 어떤 뮤지엄이나 갤러리가 있나 찾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어느 메뉴에 발론티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여기도 도슨트가 있구나. 그러면서 또 담아뒀죠. 그때 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이들 키우느라.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드디어 때가 와서 내가 그 당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뭔가 몰두할 일이 필요했고 그게 도슨트를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전을 했고 도전을 위한 준비도 했고 영어학원만 열심히 다니고 더더욱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어려운 인터뷰 과정을 통과를 하고 되게 어려웠어요. 중압감을 줘요. 되게 이렇게 두꺼운 파일 2권을 주고 이렇게 넘기면서 이거를 6개월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한 페이지 읽기도 힘든 상황의 영어 실력이었는데 이거 보는데 이게 왠지 쫄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약간 오기가 나면서 저도 넘기면서 물론 힘들겠지만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다. 그러면서 일단 인터뷰를 넘겼어요. 근데 정말 그때부터 너무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제 최종 멘토 투어를 1시간 동안을 진행을 하고 이제 합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인 도슨트가 되는 거잖아요. 딱 오케이 합격 막 이런 사인을 받았을 때 정말 대입 합격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진짜 천정을 뚫고 펄쩍 뛸 만큼. 세상에. 저한테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고 또 최고의 도전이었고 인생 중에 뭐 유학을 갈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언어로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또 해냈다는 게 스스로도 너무 대견하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네. 저는 원래 현대미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와서 우연히 도슨트 트레이닝이 있다는 걸 보고서는 가게 돼서 STPI 저희 이제 갤러리에서 도슨트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판화를 매개체로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판화는 뭐 오목 판화, 볼록 판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것들이었는데 그걸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와서 예술 작품을 만들지 하고 궁금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하는 동안은 되게 힘들었고 진짜 이건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좋고 더 알고 싶지만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1시간씩 떠들어야 되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갤러리는 다른 곳에서 다 뭐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이나 AC 아시아 문명 박물관이나 다른 데서 도슨트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거의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거의 종착역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 저 같은 초짜가 특히 세컨 랭귀지 영어로 공부하려고 하니까는 그 기간 동안은 너무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는 진짜 너무나 뿌듯하고 진짜 뭐 해냈다라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다른 곳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 저희는 1년에 한 4-5번의 전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투어를 하려면은 계속 또 새롭게 공부를 하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굉장히 또 이제 아티스트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티스트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져서 굉장히 그건 좋고요. 그다음에 또 도슨트 활동하면서 뭐 한국 분들 좋은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또 외국 분들 같이 활동하는 도슨트 분들도 많이 만나서 제 인생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죠. 저 부분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슨트라는 말 자체가 요즘은 누구나 다 알고 도슨트 하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도슨트라는 말을 다 알아듣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싱가포르 온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도슨트라는 말은 도슨트? 그게 뭐지? 하면서 영어를 쓰는 사람조차도 도슨트란 단어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싱가포르 올 때는 제가 여기 왔을 때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왔었고 그래서 처음 애 키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아들이 유치원을 가는 시점부터 뭔가를 좀 해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 한 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신랑이 골프를 먼저 쳤기 때문에 골프를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몇 년, 3, 4년 하다 보니까 너무 잼뱅인 거야. 너무 못하고 너무너무 이 더운 데서 공을 던지고 또 걸어가서 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거는 내 저만 스타일이 아니다. 하시겠어요? 저만 하시겠어요? 이건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영어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내가 하던 거를 더 좀 키워보자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테소를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그 세컨 랭귀지로 영어를 공부를 하다가 그것도 마쳤죠. 다 마치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도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 계속 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는 싶은데 이제 그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문화적인 차원에서나 아니면은 뭐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고 날씨도 너무 덥고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누군가가 저한테 도슨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하는 거여서 그게 뭐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도슨트라는 거 자체는 아예 모르고 그게 뭐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처음에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왔었지. 그게 바로 아시아 문명 박물관에서 왔었고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듣고 나서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 엄청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아니면 저는 미술이나 아니면은 역사나 문화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 새로운 세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저와 똑같이 어느 정도 남편 따라서 싱가포르 오게 된 그런 모든 엑스패트 와이프들 그다음에 다양한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메리트로 다가와서 처음 바로 시작을 하게 됐고 정말 처음에 너무너무 열정적인 도슨트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첫 해에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한테 어떤 상을 줬냐면 버터플라이라는 상을 줬어요.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날아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게 거기에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상을 줄 정도였고 또 코리안 도슨트로서 또 너무 즐거웠던 거는 제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복을 입었어요. 정말 저는 스타였어요. 이런 그 FOM에서 도슨트 이제 볼런티어 데이도 있고 아니면 헤리티지 보드에서 볼런티어 데이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있었는데 그런 곳에 갈 때마다 항상 제가 자랑스럽게 한복을 입었는데 너무 한복이 아름다운 거죠. 그 사람들. 저는 그냥 늘 우리한테는 그냥 평범한 한복인데 얘네들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타가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렇게 근데 다양한 계기로 도슨트들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조금 다 했었던 또 오래 걸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체적으로는 영어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외국에 와서 도슨트를 하고 싶지만 영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프로세싱으로 해서 이렇게 도슨트 활동을 하면 좋을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교민들이 고민하시는 게 영어가 안 돼서 도전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아예 도슨트라는 그런 어떤 건지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굿 어드바이스가 있을까요? 저는 영어도 영어원이와 되게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여기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꼭 자기 모국어가 아닌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뭐 말하고 듣고 하는 게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남들 앞에서 영어로 얘기하는 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한국말로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떨리는데
빠지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하던 멘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너는 그냥 우리랑 편하게 얘기할 때는 말을 잘하는데 왜 앞에 나가서 혼자 얘기하면은 그렇게 막 떨고 막 그다음에 막 이게 제가 막 외워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까먹어요. 앞에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러다 갑자기 생각나면 막 또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예,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났으니까 막. 그래서 저는 뭐 영어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말하는 게 굉장히 도전해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늘리는지, 예, 제가 어떻게 늘렸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면, 저는 이제 희진 선수처럼 유학파도 아니고 헬퍼를 쓰기 위해서 부엌 영어부터 익힌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국자가 뭔지부터.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극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자유롭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국어로 해설할 수 있는 반면, 영어는 어쨌든 그 자격을 얻어야 하니까 그 과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외우는 방법이, 스크립을 최대한 간단하게 쓰고 외우는 방법이 첫 번째고, 그때 외웠어요. 외웠는데 또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막힘이 없어야 되니까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족 앞에서 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쑥스러웠고, 어떤 분들은, 다른 외국인 도슨트들은 개 앞에서 했대요. 이렇게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앞에서도 하고, 뭐 샤워하면서도 하고, 뭐 때가 네이티브인데도 그 친구들도 불구하고. 정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많이 외웠는데, 일단 외웠다고 치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까먹지 않아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밀폐된 방 안에서, 제가 연습하는 방 안에 벽에다가 눈을 다 그려놨어요. 눈을 그려서 붙였어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의 눈, 아이의 눈, 뭐 화난 눈, 무심한 눈, 웃는 눈, 뭐 다양하게. 그래서 이 벽에서 저 벽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눈이 있는 거죠. 눈높이도 다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또 카운트도 해야 돼요. 뭐 몇 분 안에 끝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눈에 대한 어떤 적응력 때문에 실제로 비지터들 앞에서 할 때도 약간 눈높이가 또 달라지니까 그게 되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막 도슨트가 저렇게 어렵게 되나 싶어서 다 꺼려할 것 같아요. 무서워할 것 같아. 근데 자신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건 저희가 이제 해설을 할 때의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또 트레이닝을 받을 때 다른 국적의 도슨트들 사이에서의 자신감도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서 머릿속으로 뭔가 명확하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별거 아닌 이야기도 굉장한 대단한 널리지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속으로 저게 뭐라고 저걸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이제 그런 사고로 그 사람들의 액션을 보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막 수줍게 있던 시간이 많아 보였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경우도 꽤 많았었나 봐요. 저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근데 어느 날 그걸 인식하고 나서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아시아 문명박물관 앞에 있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건너오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건너 집으로 가면서 거기다가 그 예의범절, 겸손 막 이런 것들을 버렸어요. 던져버리고 그때부터 좀 한국적 교육관에서 배워있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조금 오픈되면서 스스로 좀 자유로워진 계기가 됐던 게 트레이닝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지금도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이거든요. 한국 커뮤니티에 가면 이런 모습, 또 거기 가면 그런 모습, 그 사이에서 저를 이렇게 균형 있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튀면 제 티는 애. 또 여기 너무 수줍으면 너무 조용하네. 어쨌든 트레이닝 기간 동안 많은 자신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같이 동기가 있었는데 싱가포리안이었고, 영어 물론 잘하죠. 영어 잘하고 아는 것도 많았어. 또 미국 사람도 한 명 또 동기가 있었고, 근데 그 두 사람이 떨어졌어요, 중간에. 근데 그걸 보고 굉장히 자신감을. 근데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네이티브고 영어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냐면 애티튜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슨트를 할 때 영어 어려움도 물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어디서든지 애티튜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수줍어하고 그런 걸 떠나서 정성을 다하고 내가 그걸 준비했다는 거를 상대방이 알아.
그러니까 영어는 딸리고 지식은 부족하지만 내가 그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걸 보고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단계별로. 근데 그 단계별로 지각도 하는 애, 그다음에 준비 안 해오는 애, 너도 알잖아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태도가 에티튜드가 겸손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툭툭툭툭 떨어뜨리는 거 보고 우리나라의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잖아. 굉장히 좀 성심성의껏 잘하고, 예, 그것이 되게 장점이어서 중간에 영어에 대한 그 부족함을 에티튜드로 저는 메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에 저도 잘 모르는 유물이 나왔어요. 뭐 불상인 거는 알겠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불상이 나왔어요. 왜냐면 태국 불상이었거든요. 근데 뭐 태국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불상 같기는 한데 뭐지? 그래서 그냥 같이 옆에 이제 미국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같이 인터뷰를 하는 친구는 거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이는 거를 읊었어요. 이거는 불상인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불상은 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모르니까 이거는 중국 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나는 중국 불상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국 불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동남아시아 불상이 아닐까? 아니면 인도 불상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보이는 거를 읊었어요. 그냥. 이거는 이런 이렇게 서 있는데 서 있으면서도 걷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면이 남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냥 줄 수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고 나니까 그 미국 친구가 나한테 너 왜 이렇게 잘하냐고 같이 똑같이 몰랐는데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알고 보니까 아트 백그라운드가 엄마가 뭐 NIU 교수님이시고 뭐 이런 나름 아트 백그라운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나름 얘기한 것 뿐인데 그냥 인터뷰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팁인데요. 뭘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 박물관 카탈로그 있잖아요. 도록을 이렇게 어떤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거기 이제 유물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영어로 쭉 이렇게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읽고 중요한 것 3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1분 내로 말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의 리딩하고 그다음에 스피킹을 테스트해보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읽어보고 3가지 포인트를 얘기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물의 뭐 시대랑 재료랑 그다음에 용도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맞췄거든요. 근데 이게 박물관마다 그리고 매해 그 코헤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터뷰의 질문이 다 달라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테스트 방법 인터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를 통과하기 위한 아주 굿 팁인데요. 굉장히 좋은 팁인데. 저도 이제 영어 인터뷰 자체라는 게 난생 처음이었지만 아까 이만큼의 두꺼운 페이퍼는 약과였고요. 실전 테스트를 했었어요. 2분을 줄 테니 우리가 내미는 카드 5장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설명을 하는 그런 거였어요. 가이드 시험.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한 2개의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는 박물관 유물이었고 아까 지원쌤 말씀하신 워킹 부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불상인 거는 알겠는 거야. 근데 불상인데 우리가 보았던 중국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또 일본식 스타일도 아니어서 아마 동남아시아 불상인 것 같고 머리는 뭐 되게 뽀글뽀글하고 저도 이제 눈으로 읽은 거를 묘사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 시선이 워킹 부다의 손에 닿았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걸으면서 한 발자국 내밀면서 걸으면서. 근데 이 손의 의미가 뭔가를 멈춤 또는 스톱 뭐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를 또 주는 것 같기도 하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복을 준다든지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인터뷰어가 막 놀라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혹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니? 예전에 이 뮤지엄에서 가이드 투어를.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질문이 넘어갔고요. 2번째는 이제 사진 5장 관광 명소에 대한 전 세계. 그중에 이제 그랜드 캐년의 사진을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2분을 얘기하는데 예전에 다행히 가봤던 곳이고 그래서 아마 뽑았는데 설명을 하다가 왜 그랜드 캐년은 그 전에 사진도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해서 이미 이렇게 새겨진 이미지가 있는데 막상 가보니 담을 수 없는 이미지더라. 그러면서 뭐 캐년 갔던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듣고
그랜드 캐년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눈시울이 막 빨개지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또르르 굴러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랜드 캐년에 대한 기억, 가족과 함께 했던 되게 즐거운 기억이 있으셨던 거예요. 추억이. 근데 이제 그때 그 장소,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경험이지만 그때를 연상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울리고 합격한 케이스. 그러니까. 모두 당황했죠. 저도 당하고 같이 두 분의 인터뷰 중에 한 분은 끝나고 나서 왜 울었어요? 막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 알았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감이 돼서. 네, 그래서 평생토록 인상적인 인터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도 팁 하나 드리자면 저는 여기서 오래 살 거냐, 얼마나 지낼 거냐 그걸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그 팁을 받았어. 무조건 오래 살 거다 해야 된대. 조금 살 거다 하면은 안 된다네요.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살 거다 하고 그리고 뭐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 5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게 저는 그 질문이었어. 오래 살 거냐, 짧게 살 거냐. 그래서 왜 질문을 하냐 알고 있는데 이제 물어봤어. 근데 도슨트들도 활동을 하다가 너무 금방금방 가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트레이닝을 이렇게 열심히 시켜줬는데 금방 가서 너무 서운하다. 아니 도슨트 프로그램 자체에 그 컴펄서리인가는 무조건 필수인 거야. 도슨트 프로그램만 받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무조건 프로그램을 마치면 1년 동안은 내가 도슨트로서의 볼런티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직하게 나 1년 있다 가야 되는데요. 이거를 너무 받아보고 싶어서요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라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물론 제 주변에도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리고 와서도 한 1, 2년 있다 갈 거가 확정이 돼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다면은 뭐 1년 뒤에 갑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걸 진짜 배우고 가는 거고 단순히 영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그냥 그 지식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배움과 동시에 어머 똑같이 그냥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것도 같이 공감할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가 즐겁게 할 수 있고 저희가 보람을 느끼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작품을 설명하면서 관객들과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보람이 많이 되고 행복감이라든가 어떤 우리만의 어떤 자기개발 측면에서도 충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우리의 활동들이 굉장히 좋고 뭐 교민들을 대신해서 아니면 관광객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봉사활동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오늘은 저기 써니TV에서 교민에게 문화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도슨트의 삶을 엿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다음에 또 출연해주세요. 감사합니다.